지금 조그만 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보통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시간, 이런 시간대가 물속 생명체들이 먹이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보통 피딩 타임이다,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생명체들이 먹이를 한참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전에는 살치가 이 새우를 먹고 나왔고, 요보다 바로 앞 좀 아까 잡은 거는 가장 긴 데에서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조그만 게 나왔네요. 요게 아마 얼마 동안은 지금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에 씨알에 관계없이 이렇게 입질하고,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지고 나면 이런 잔챙이 입질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입질이 조금 더 큰 걸로 바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또 하나 갔다. 또 조그만 게 나왔습니다. 지금 해가 거의 지고 있으니까 해지기 전까지는 이대로 하는데, 케미를 바꾸면서부터는 아무래도 너무 잔챙이가 댐비니까 바늘을 지금 진우 3호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더 키워서 진우 5호 정도로 큰 바늘로 해서 큰 새우를 끼는 방식으로 그렇게 밤에는 조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가서 거의 어두워지고 있는데 좀 잠잠해졌습니다. 아까 그 시간대가 정말로 입질 집중되는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밤이 됐으니까 케미를 밤 케미로 바꿔서 낚시를 계속 해볼 텐데, 저는 주로 이제 밤 케미는 전장 원 케미나 이 분말 케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이제 오늘은 이제 분말 케미를 사용을 할 건데, 원래 저희가 르미글로라는 분말 케미를 전에 이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라는 게 이렇게 뜯어서 꺾으면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 2봉지에 하나 정도 분량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요거 국산 아가미 제품입니다. 아가미 3mm 일자형 분말 케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당산 아케미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이게 그람 수가 한 0.03g, 저희께 이제 0.16g인데 요건 한 0.18에서 19 정도 됩니다. 그 차이는 세링 중자 하나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떡밥 낚시라면 지금 낙케미를 빼고 요 케미로 바꾸고 나서 중자 하나를 빼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정하시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이제 생미끼 낚시를 할 때는 떡밥 낚시 하던 채비에다가 중자나 대자 정도 세링 하나를 더 채워서 약간 무겁게 그렇게 낚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배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낚시의 가장 큰 적이 특히나 5월, 6월 이때는 배수가 가장 큰 적인데, 여기도 이제 배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입질이 약할 거로 보고 제가 찌맞춤을 조금 조정을 안 했습니다. 떡밥 낚시 하던가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거 활성도가 꽤 좋은 거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케미 요게 조금 무거운 건데, 이거로 바꾸면서도 세링을 빼지 않고, 원래 이제 채우고 시작을 안 했으니까 빼지 않고 그냥 케미만 바꿔서 대신에 찌탑을 낮에보다는 조금 내려서 찌보기가 좋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케미만 바꿔서 밤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원래 새우 낚시 하다 보면 이게 빠가사리가 제일 먼저 반기거든요. 빠가사리, 메기, 가물치. 근데 여기 아까 가물치 치어들이 많아서 가물치들이 댐빌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빠가사리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게 원래 이름은 동자개인데 사람들이 이게 나올 때 빠각빠각 한다고 그래서 보통 빠가사리라고 얘기하고, 이게 매운탕거리는 아주 좋습니다. 그 쏘가리 매운탕에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그렇게 매운탕거리는 아주 좋은 그런 우리 토종 물고기입니다. 오, 빠각빠각하네요. 돌려보내겠습니다.
두 번째 빠가살입니다. 새우가 여기 아직도 남아 있네요. 아까보단 좀 작은 겁니다. 이 동작이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주로 이 밤에 활동을 합니다. 특히나 이 초저녁에 굉장히 먹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밤에 올라오는 첫 붕어입니다. 그것도 아주 이쁘네요. 계속 밤 되고 나서는 초저녁에 빠가살이 동작의 입질만 받다가 지금 처음으로 붕어 입질 받았습니다. 아주 깊이 먹었습니다. 이게 거의 목구멍 안까지 바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새우가 아직도 있네요. 이 계곡형 붕어라 그런지 아주 좀 마르고 날씬합니다. 그래서 길이에 비해서는 몸집은 작은 편입니다. 오, 배가 불룩한 빠가네. 한숨 푹 쉬고 나왔는데, 그리고 아침 입질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상류 쪽에 보면 물 빠진 자리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제가 잠자는 사이에 물이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저수지 낚시의 최대 약재가 이 배수인데,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이 저수지의 최상류 아주 낮은 수심의 포인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낚시를 방해하기 위해서 물을 빼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빼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 낚시인들이 감수를 해야 되고요. 또 오전 시간대는 항상 입질이 어느 정도 좋은 시기이니까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어제 같은 경우도 낮에는 완전히 한여름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쌀쌀할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새벽이나 아주 이른 아침보다는 오히려 저수지에 햇살이 완전히 퍼지고 나서 입질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배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번 오전 입질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수의 영향이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어제 밤만 하더라도 활성도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침에는 아주 잠잠합니다. 가끔 입질을 하긴 하는데 이게 찌가 막 총알같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살치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입질이 없다 보니까 저 위에 낚시하시는 분들 서울에서 오셨다는데 지금 저분들도 입질이 없어서 잠깐 여기 오셨다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분들도 이 섭다리 요거
무겁진 않은지 또 뭐 편한지 물어보시던데, 이 다대편성 낚시를 하면서 이 섭다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입하실 때 주의할 점 한 가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섭다리 같은 경우는 이게 10단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이 10단을 구입하는 방법이, 10단도 결국은 5단을 합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10단을 구입할 때 10단 풀세트, 섭다리 세트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5단과 5단을 따로 구입하고 섭다리 따로 구입해서 이 가운데 조인트를, 요거 조인트가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짜리 조인트를 따로 구입을 해서 이걸 다 결합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따로따로 구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섭다리를 풀세트로 구입을 하면 요 자체 다리가 없습니다. 요게 따로따로 구입하는 거와 그 세트로 구입하는 차이점이, 물론 요 받침, 요 위에 뒷받침대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큰 차이점이 아니고, 가장 큰 차이점은 풀세트에는 요 자체 다리 양쪽 4개 있는 게 요게 없습니다. 요게 없이 무조건 섭다리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없어서, 이게 없으면 어떤 불편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좌대, 수상좌대를 탄다든지 뭐 잔교좌대에 오른다든지 개인좌대, 이렇게 된 바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올라탔을 때, 그런 곳에서는 이 섭다리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섭다리를 하면 조금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공간만큼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수상좌대 같은 경우 뒤에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요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높낮이 조절이 이렇게 다 되니까 요걸 이용해서 바에 이걸 고정시키든지 아니면 피스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따로따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이 섭다리를 같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섭다리를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따로따로 5단을 따로따로, 섭다리 따로 이렇게 구입하시길 원하고, 그렇게 구입하시는 것이 전에는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한 3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요즘은 이 섭다리 풀세트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거의 비슷하니까 아마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우경 제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예를 들어 3단이나 4단 이런 제품을 갖고 계시다면 5단짜리 하나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를 가지고 결합을 하면 같은 우경 제품에는 저 섭다리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사시 않더라도 기존의 우경 받침대를 이용해서 이걸 조인트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두 개를 따로 10단짜리를 살 필요 없이 5단짜리 하나에 섭다리만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다. 아침에도 이 빠가사리가 나오네요. 거의 입질이 아주 살치들이 건드려서 새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입질이 이어졌는데, 요거 아침에 빠가사리 요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크다. 아침장을 보겠다는 이 부푼 기대를 안고 어제 잠을 충분히 잤는데, 갑자기 배수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뭐 기다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하는데, 마무리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의미 있는 모임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걸 잠깐
잡지에 실린 거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낚시춘추 올해 6월호인데, 여기 보면 그 낚시춘추 필진의 밤 해갖고, 특히나 이 낚시춘추에 글을 싣고 있는 그분들을 낚시춘추에서 초청을 해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뭐 송시섭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종환 조장님, 황광인 고문님, 그다음에 간낚시 명인인 서찬수 사장님, 또 행복한 낚시 물사랑 김윤태 사장님, 또 FTV 비바보트 낚시를 진행하는 박현철 사장님, 그리고 저, 그 다음에 객원 기자들하고 기자들이 다 모여서 송기섭 선생님의 고향인 그 한평 목교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같이 했습니다. 맨 뒤에 이거 보면 제가 이 고기 잡은 요 사진이 나오는데, 요 사진 설명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붕어를 올린 성재현 사장, 밀생한 연줄기 속에 쉴 새 없이 글루텐 떡밥을 투척하여 활성 낮은 붕어의 입질을 받아내는 광경은 혀를 내두르게 했다. 이게 그 낚시춘추의 허만갑 편집장이 쓴 글인데, 뭐 이 정도면 거의 최고의 극찬일 겁니다. 요거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그날 그 목교지 제 방에서 낚시를 했는데, 물론 뭐 대회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반가운 분들 만나서 정담도 나누고 낚시도 같이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날 그 공교롭게도 제가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잡은 원인을 제가 잠깐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미끼가 어떻게 위치되어 있었느냐, 바닥에, 거기에 의해서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미끼의 바닥 안착 상태는 결국 채비와 찌맞춤이 좌우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날도 이렇게 그 분할봉돌 채비, 롤링 스위벨 채비를 사용을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찌맞춤도 저는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떡밥 낚시식으로, 아니면 조금 무겁게 한다면 뭐 쇠링 하나 정도 채우는 그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안착이 되고, 바닥을 찾아서 살짝 안착이 되고, 만약에 수초에 걸리면 바로 찝탑이 올라와서 이 바닥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멍만 찾아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넣은 구멍은 붕어들이 미끼를 먹기에 편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미리 오셔서 10대씩 이렇게 편성하신 분들은 그 작은 연줄기 사이에 무거운 이봉채비로 그냥 꾹 눌러놨기 때문에, 그 연줄기 안에 새우나 그루텐이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붕어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대물 낚시를 할 때, 대물 낚시는 너무 둔탁한 채비에 무거운 찌맞춤으로 꾹 눌러줘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떡밥 낚시용 채비, 요 그 롤링 스위벨을 이용한 채비를 그대로 요거로 떡밥 낚시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 4치, 5치 이런 잔 씨알들이 덤벼서 씨알을 조금 선별을 해서 잡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요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만 큰 거로 바꾸십시오. 바늘만 큰 거로 바꿔서, 만약에 요게 조금 안정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쇠링 중자나 대자 하나 정도만 더 채워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나 뭐 이 메모리찌 같은 경우는 그 노지에서는 뭐 떡밥이든 뭐 생미끼든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채비를 해 갖고 다니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바로 그냥 대물 낚시로 전환하시면 되고, 이곳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 율포지, 원래 공식 명칭은 대야지인데 낚시인들 사이에 거의 율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바로 밑에 이제 율포 각지라고 그래서 옛날 중장이수로를 정비한, 이 지역 분들은 간사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쪽을 제가 이제 새우 낚시가 잘 돼서 자주 가다 보니까, 그쪽 내려가는 길은 저쪽 왼쪽, 제 방 왼쪽 길입니다. 그쪽에도 이제 골자리가 몇 곳 있어서 그곳에서는 제가 낚시도 해봤고 또 조항도 가끔 체크를 했는데, 이쪽 포인트,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제 방 오른쪽의 최상류, 이 포인트는 제가 최근에 아주 들어갔고 오늘 처음 낚시를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큰 대형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이 골짜리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소류지에서 낚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소류지에서 낚시하는 그 답답함도 없습니다. 이 대형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대형지와 소류지의 장점을 합쳐놓은, 그래서 그냥 입질이 없더라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안면도 지금 요 그 율포지가 안면도에서 유명한 그 소나무 휴양림, 송림 휴양림하고 또 꽃지 해수욕장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 가족들과 함께 이곳 한번 안면도에 오셔서 이곳에서 한번 밤낚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